좀 하도 인생을 장난스럽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코피 터지고 있죠.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살고 또 근데 그게 뭐 결국은 인생은 뭐 잃을 것도 뭐 가질 것도 얻을 것도 결국 인생 갈 때는 또 무소유죠. 무소유. 저는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4개의 셈, 이거는 제가 갖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4개의 셈. 지금 얘기한 건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뭐 제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비비를 끌어올리는 뭐 과정 뭐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데, 비비라는 거는 이제 제 용어는 아니고 디라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라지. 티베탄을 만든 세계 최초의 창시자에 해당되죠.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제 생전에 인도에 있을 때 오쇼는 죽었었고, 오쇼는 1990년인가 91년에 이제 사망했고, 제가 이제 95년에 이제 인도에 나갔으니까 그때 이제 그 디라지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마 그 한 4, 5년 뒤에 그리스 어떤 섬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디라지. 디라지가 원래는 미국의 히피의 왕이라고 불렸죠. 키도 굉장히 큽니다. 199인가 2m인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완전 뭐 얼굴도 그래 크지 않고 작고 호남형이하고 미남이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알랭드롱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아주 멋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보면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좀 모이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키가 전부 다 한 190 넘는 호남형이고 모델처럼 생긴 사람들 많고, 그 여자들도 보면은 좀 여신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어떤 그런 포스를 좀 풍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디라지가 히피의 왕으로 매일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호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스키를 이렇게 쪽쪽쪽 빨아당기면서 계속 미국 전체를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제 술만 매일 빨다가 술 깨면은 다시 또 술 또 먹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췌장염에 걸렸습니다. 췌장염.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죠. 췌장염이니까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때부터 이제 전생에 인연에 걸려가지고 수행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수행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췌장염을 다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릴렉스라는 방법이죠. 릴렉스. 모든 거는 사실은 이제 릴렉스로 시작해서 릴렉스로 끝납니다. 그 릴렉스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전생을 표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생에 티벳의 고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파가 있겠죠. 그 티벳도 굉장히 여러 파가 있는데, 자기가 이름은 이제 제가 갖다 붙인 건데, 이 4개의 셈을 정화하던 그 티벳의 고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디라지는 중요한 말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비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디라지는 비입을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디라지 제자가 전 세계에 이제 200만 명, 그때 제일 잘 나갈 때 200만 명이나 됐는데 아무도 이 비입을 끌어올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라지가 이제 죽을 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스승님, 비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제 디라지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평생에 비입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죠.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상대 입에 이어가지고 펌핑을 이래 하니까 이게 침을 뽑는 방법입니다. 얘들 방법에. 근데 이게 존재를 폭행하는 방법에 해당되겠죠. 강제로 하면은 비입은 안 나옵니다. 비입을 뽑아낸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해가 뽑아낸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2개, 3개째를 못 뽑아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본능에 충실하게 인위적이면서도 좀 자연스러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굉장히 펌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디라지가 내가 손가락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었을 때 그 비입이 쪽쪽쪽 키스를 하더라. 손가락을 쪽쪽 빨더라. 그게 비입이다. 근데 또 이제 내가 좀 싫어하는 인간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펌핑을 촉촉촉 하니까 이 비입이 내 손가락을 앙! 하고 깨물더라.
이게 비비다 하고 꼴깍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과장한 거죠. 하여튼 꼴깍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지. 세상은 다 우아합니다. 웃기는 게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비다 하고 죽은 거죠. 근데 그게 하트 차크라입니다. 하트 차크라. 그러니까 디라지가 발견한 거는 하트 차크라입니다. 이 얘기를 디라지의 법제자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디라지가 법제자 한 명을 두게 되는데 내랑 이름이 똑같은 사르잔오였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습니다. 사르잔의 오. 유럽 최고의 귀족이죠. 오스트리아 귀족인데 성이 뭐 서너 개나 된다고 그러죠. 그때 한국에 이제 가장 억수로 서울대 나오고 유명한 어떤 원불교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트랜스레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그 트랜스레이터가 옮겼죠. 나를 좀 싫어하던 그런 원불교 교무주라 해야 되나? 근데 막 이래서가지고 트랜스레이터를 하더라고. 우리는 식사 대접 받았으니까 계속 묻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린 게 이제 비비였던 거죠. 이 친구는 이제 하트 차크라. 그래서 이제 그래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로 제가 이제 빕을 올린 사람인데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디라지가 이거를 발견했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지구 문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오쇼보다 더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죠. 오쇼는 20평생, 30평생 동안 20평생, 40평생, 35세 평생 제자가 200만 명이었는데 디라지는 10년 내에 그 10년 안에 10년도 안 됩니다. 한 7, 8년 안에 전 세계 200만 명이 몰려들었으니까 이 B까지 올렸으면은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을 겁니다. 디라지가. 근데 내처럼 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B를 발견하게 되고 전 세계에 B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제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거를 저는 B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게 된 게 참 인류로 봐서는 참 불운하고 불행하다고 봐야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알았으면 많이 퍼졌을 텐데.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서로 이웃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전에도 노력 많이 하려고 했고 책도 이렇게 공부도 못한 딸아지 학교 나와가지고 그래도 책도 6권까지 냈다는 거는 기적 같은 거죠. 제 나름의 어떤 강렬한 어떤 신념이 없었으면은 또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엔지니어 그놈들 말고 하나님은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만났을 때 나도 열심히 당신이 준 뜻을 추구했습니다. 열심히 행동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책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남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빕은 굉장히 우리 몸에 이제 도구로 쌓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빕이 저는 이제 암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빕을 정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어떤 암이라든가 이거로 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은 거의 100% 없어진다. 예방이 아니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빕이 암으로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음식이 몸 전체에 썩어가지고 걸려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부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고모가 요리를 참 이쁘게 잘했습니다. 서울 고모라고 불렀고 좀 이쁜 분인데 그래가지고 수류탄, 오징어를 이렇게 수류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수류탄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먹다가 확 걸린 거죠. 그리고 애가 시름시름 한 6개월 정도 알았다 그러죠. 그리고 애가 그때부터 찐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보이는 척 하니까 글자가 안 보였던 거죠.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 썼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반에서 뭐 10등 이렇게 반에서 맨날 저기 꼴찌하던 데가 눈이 안 보였던 거죠. 종살격이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정화했을 때 비입을 올릴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오징어 썩은 냄새였는데 오징어 같은 게 올라온 겁니다. 좀 불행하게도 저는 비입 올린 거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으로 올린 거는 3개를 올리고 하나는 위로 넘어가가지고 하회를 하게 되는데 그 3개 올릴 때 그 새벽 밤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밤에 그 위에 언덕에 스리랑카에서 올리는데 밤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새벽 한 3시, 4시까지 해가지고 비입을 올리고 볼 수가 없잖아요. 후라시 켜봐야 잘 안 보입니다. 끔끔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은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완전 독사 뱀이 이렇게 막 죽은 것 같은, 죽어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구토물보다는 막 시커먼 게 이렇게 땅 위에 이제 막 구토물이긴 하죠. 비비. 그게 올라와 있는 거죠. 올라올 때 엄청나게 막 진합니다. 황산 같은 게 막 올라오죠. 그 막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막 고통스럽고 막 엄청난 게 이제 올라오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코로나로 다 죽는 게 아니고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얘가 들어와가지고 비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입을 정한 사람은 암이 발생될 수도 없고 코로나로 혹은 어떤 괴질이라든지 전염병으로 사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비입을 뭐 2개 이상, 3개 다 정하면 좋고 정한 사람이 암으로 죽었을 경우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 비입을 정화했더라도 혹 암으로 죽을 수도 있죠. 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 4기까지 간 사람이 비입을 올렸습니다. 그 유명한 그 한국에서 최고 유명한 분인데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시는데 지금부터 20년, 23년 전에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 굉장히 사장급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폐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을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고 폐수종에 무슨 곧 죽을 병에 3개인가 4개가 됐는데 이 비입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바로 좋아집니다. 비입을 올리고 나서 바로 좋아집니다. 이게 조금 뒤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비입이 암이니까 암덩어리가 밖으로 나온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혹 다른 어떤 암이 종류가 제가 모르는 암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입을 올렸는데 코로나라든가 괴질 전염병으로 사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암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전 세계의 코로나를 다 모아봐야 5g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뉴스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코로나가 번식해가지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번식된 양이 3kg, 2kg, 3kg 나올 거란 얘기지. 1kg, 2kg. 서로 말이 서로 안 되는 거죠. 그 정식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비입이 올라와가지고 정식된 겁니다. 썩은 게 올라와가지고 이 따뜻한 데로 올라와가지고 폐, 심장, 그리고 횡격막, 이런 흉부 쪽에 얘들이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흉부를 자르고 나가지고 절개해가지고 안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한 게 많았다는데 그게 비입입니다. 비입. 이게 비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입을 정화했을 경우에 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독이죠. 독을 정화했을 경우에 암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지만 암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혹 모르죠. 또 비입을 정한 사람이 코로나, 괴질, 전염병 이제 앞으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고 괴질하고 전염병이 옵니다. 이 강의를 많이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괴질이라든가 전염병이 오면은 인류의 99%가 사망합니다. 이거는 유전공학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도 맞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조류독감 조류가 사망하는 가능성이 99%인가 90%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살처분을 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이제 100%라고 그러죠. 걸리면 다 죽는 거.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안들한테 넘어갔던 무기로 사용했죠. 스페인애들이 아주 더럽게. 근데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이니까 모든 운명은 돌고 돌겠죠. 또 몽골은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멸종 가까이 갔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서로 돌고 돌아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제 99% 패스트라든지 그런 무서운 병에 사망합니다. 우리 몸에 그거를 방어할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류독감이 인간한테로 퍼진다든지 코로나랑 합쳐져 가지고 인간한테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치사율이 90%가 아니라 99% 혹은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한테서 그런 그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셈을 정하게 되면은 얘가 기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병은 전부 다 급성호흡 장애입니다. 그 급성호흡 장애의 중심이 뭐냐면은 비입이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호흡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호흡기 상태를 막아버려가지고 우리 떡 먹고 여기 걸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비입에 여러 더러운 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식해가지고 숨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에크모, 그래서 안으로 이 관을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 에크모 상태를 필요로 하는 상태, 전부 다 급성호흡 장애가 왔을 경우에 거의 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도 비입이 몸 전체에 숨을 막아버리고 몸 전체에 독성으로 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상태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백신이 코로나를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한 30-40% 지구상의 인류가 사멸되면은 얘들도 같이 사멸될 거라고요. 얘들 입장에서 봐서는 인간은 그 숙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이라는 얘기죠. 음식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인간에 또 들어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30-40% 혹은 40%, 50% 정도 인간이 죽으면은 얘들은 같이 사멸될 텐데 지금 백신이 그 과부하를 지금 조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 멸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 비입이 있는, 그러니까 비입을 정화한 이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막아요? 비입이 없는데. 오케이?